미나상 곤방와 K짱 데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K짱입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K짱의 공포 컨텐츠가 돌아왔는데요. 자,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고기 다리셨던 자, K짱의 심령 컨텐츠입니다. 오늘은 좀 깊고 짧은 공포 이야기로 진행을 할 건데요. 오늘은 제가 7가지 공포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뭐냐? 바로 찍혀선 안 될 기괴한 것들이 찍힌 영상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들리지 말아야 할, 녹음되지 말았어야 할 이상한 목소리들이 찍힌 영상들도 가지고 왔습니다. 자, K짱이 준비한 심령 컨텐츠 아시죠? K짱의 심령 컨텐츠 무서운 거. 자, 그러면 여러분들을 K짱의 깊고 짧은 공포 이야기, 깊잘 공포의 세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이 영상은요, 11월 25일에 방영되었던 도네루즈의 미나상노 오카게 되시다 라는 여러분 덕분이었습니다 라는 어떤 프로그램 안에서 돌격 이웃의 찾아내 키친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자, 여기서 이분이 치아키라는 분이시라고 하는데요. 자, 이분이 이제 어떤 시민들의 키친을 구경하고 이러는 장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시청자가 이 프로그램을 녹화를 한 것이 일파만파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치아키님이 바라보시고 있는 것 말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할 곳은 바로 이쪽에 있는 냉장고와 세탁기가 있는 이쪽을 보시면 됩니다. 오른쪽 끝 한 9초 정도의 이상한 게 찍히는데요. 자, 그러면 긴 말 할 필요 없죠? 여러분들 기다리시지 않게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그래서 이 영상이 일파만파 퍼지는데 이 영상에 대해서 따로 코멘트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냉장고와 세탁기가 벽으로 붙여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서 있거나 숨을 공간이 있는 것은 조금 불가능해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만약에 누군가가 있었다면 이 치아키라는 분이 거기서 뭐 하세요? 라던가 뭔가 어떤 멘트를 던졌을 텐데 못 본 것 같죠, 이분이. 그래서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떤 분이 이거를 그대로 녹화해서 이거 좀 이상하다, 이상한 게 찍혔다 라고 해가지고 이 영상이 아주 널리 퍼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영상이 있었는데, 예전에 K짱의 심령 영상 편에서 이 아침 방송에서 어떤 그 배우 그 할아버지 그 게스트 연예인분이 그 라면을 먹고 있는데 뒤에서 어떤 이상한 여자가 찍혀 있었던 영상 기억하시나요?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카드를 여기다 아까 띄워놨죠? 그 영상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영상도 진짜 엄청 많이 무서웠는데 저는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그 영상이 많이 떠올랐고, 그래서 이 영상의 알고리즘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던 그 라면 영상이 같이 맨날 이렇게 붙어서 오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영상 다시 한번 보고 싶거나 못 보신 분들은 꼭 아까 나온 카드 클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K짱이 준비한 두 번째 영상인데요. 제가 이제 맨날 일본 것만 준비하다가 오랜만에 하나, 이거 좀 너무 기게 해가지고 이거는. 그래서 제가 좀 한국편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전원일기라는 드라마인데요. 함께 보실게요.
자, MBC에서 방영됐었던 전원일기. 방송 기간만 1980년 10월 21일부터 2002년 12월 29일까지 방송 횟수만 1088부작이나 됐습니다. 그래서 22년 2개월 동안 총 1088회에 걸쳐서 방영된 정말 장수 드라마인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편은 그 빨래는 싫어라는 편인데 이 편에서 굉장히 이상한 것이 좀 찍혔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보시면서 하실 거예요. 함께 보실게요. 선물로 시원하게. 네. 전화 받았어? 보셨나요? 너무 기괴하지 않아? 선물로 시원하게. 네. 전화 받았어? 자, 근데 여러분 봐봐요. 지금 사람이 튀어나왔잖아요. 그런데 금방 없어져요. 이 금방 없어지는 건 다른 유튜브에서 이렇게 찝어주지 않더라고. 근데 내가 봤는데 없어지는 거예요. 너무 빨리. 보실게요. 뒷부분 보세요. 없어져 있죠? 너무 이상하지 않아?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너무 이상하지. 좀 기괴하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리고 너무 이렇게 타닥 나왔다가 또 갑자기 사라지니까 앞에 나올 때는 나오지만 뒤로 숨을 때 저렇게 빨리 없어진다고? 약간 저 한 1초도 안 되는 시간 같은데 없어진다고? 약간 좀 너무 이상한 거야. 야, 그런데 이런 소문이 있어요. 사실 저게 스태프다. 세트장 수도꼭지에 물이 안 나와서 이제 급하게 수리를 하고 이제 촬영 중에 이제 물이 제대로 나오는지 확인하려고 나온 스태프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래서 뭐 카메라 앵글이 안 들키게 하기 위해서 몸을 저렇게 숙이고 나왔다고는 하는데 말이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저렇게 많은 정말 대배우들이 나오는 이 전원일기 드라마에 저렇게 사람이 대놓고 찍히거나, 그리고 저 물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하려면 미리 저런 거 다 세팅을 하고 촬영을 했겠죠. 맞죠? 그런데 왜 그러지 않았는지, 그리고 찍혔으면 왜 NG를 내고 다시 찍지 않았는지 이게 뭔가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면이 있어요. 댓글에 보면은 저기도 뭔가 이상한 게 찍혔어요 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좀 다시 가져와 봤거든요. 함께 보실게요. 선물로 시원하게. 네. 전화 받았어? 보셨나요? 다시 보세요. 선물로 시원하게. 저 냉장고 옆에 사람들이 전화 지나가죠. 받았어? 근데 이거는 좀 그냥 스텝 같아. 선물로 시원하게. 네. 전화 받았어? 이거는 조금 스텝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죠? 그래, 이건 스텝 같은데 그 약간 이상하게 제가 맨 처음 보여드렸던 그 장면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남긴 거야. 저게 스텝이다. 근데 그 스텝이라는 것도 약간 카더라,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 그래서 거기에 이 영상에 달린 댓글들을 제가 좀 모아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뭐라고 하냐? 사람의 움직임이 아닌데 사람이 저 정도 스피드로 기어나와서 저렇게 갑자기 멈추려면 인간보다 근력이 1.5배 이상 더 좋은 침팬지도 저런 움직임은 못해. 근데 저렇게 빨리 기어다닐 수가 있나? 글쎄요, 스태프?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좀 뭔가 이상해 보이는데? 야, 누가 저 사람이 스태프라고 하는지 모르는 거네. 그냥 막연히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라는 건데 뭔가 의심스러움이라는 이런 여러 가지 댓글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보시면 알겠지만 저 나올 때 스텝이 좀 이상해. 봐봐. 나올 때 이런 느낌이거든. 약간 도마뱀 같은 느낌이야. 근데 저런 몸짓을 사람이 할 수 있다고? 다른 움직이는 사람들과 너무 확연히 좀 몸짓이 기괴한 걸 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진짜 궁금해요. 저게 정말 뭔가 확인하려고 온 스태프의 몸짓인 건지, 아니면 정말 우연히도 이상하게 찍힌 무언가인지.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에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진짜 궁금하거든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세 번째.
일본 편으로 돌아오시죠. 자, 2009년 8월 6일 1년간 방송되었던 일본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이었던 오모이끼리 던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큰 소리로 던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이게 마지막 엔딩 장면에서 너무나 괴상한 엔딩이 찍힌 거예요. 정말 다음 방송 예고도 준비하지 못해서 그 이상한 장면이 15초 동안 내내 그대로 송출이 됩니다. 버퍼링도 정확히 15초고 다음 방송 예고 시간에 예고가 어떤 게 나왔어야 되는데 그게 나오지 못해서 이상하게 버퍼링이 걸렸는데, 그게 너무너무 기괴하고 소리도 너무 이상해요. 그래서 그 장면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소리 좀 징그러워. この放送はご覧のスポンサーの提供でお送りしました。고아크네. 너무 기괴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장면이 15초 동안 방송이 되는데, 이게 보면 여러분들 저 주황색으로 이렇게 바뀌는 장면이 있잖아요. 이렇게 뭔가 물감 퍼지듯이 사람들 이 모양도 너무 기괴하다, 뭔가 사람 얼굴 같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 무리 없이 오모이끼리 돈 하고 이제 이 사람들이 패널들이 이렇게 마무리를 했는데, 너무 이상한 게 찍히니까, 그래서 점점 이 왼쪽에 있는 오렌지 기둥이 점점 붉게 변하면서 정말 무섭게 보였죠. 약간 빨강색과 검은색들이 뭔가 이렇게 퍼지면서 너무 섬뜩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요. 그 디지털 방송은 단지 화면에 계속 반복되는 거로 끝났는데, 아날로그였던 그 방송, 이 프로그램은 화면이 이렇게 바뀌는 걸로 보이지 않고 계속 이렇게 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 막 너무 이상하지 않아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이제 무섭다고 이제 막 이렇게 컴플레인 넣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이게 밤 프로그램이 아니고 아침 프로그램에서 다행이지, 만약에 이게 저녁 방송 프로그램이었다면 많은 사람들이 더 난리 나지 않았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게 진짜 일본에서 엄청 유명한 영상이거든요. 자, 이번에는 일본 방송 프로그램을 잠깐 떠나서 이제는 일본 영화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여러분 혹시 검은 물밑에서라는 영화 알고 계신가요? 자, 이 영화는요, 2002년도에 나왔었던 감독 나카다 히데오라는 감독이 만든 영화입니다. 호노그라이 미즈노 소코카라라는, 우리나라로 직역하면 이제 검은 물 밑에서고, 더 정말 일본말로 하면은 어두운 물속 바닥, 밑바닥에서 막 이런 느낌인데, 자, 한국에서도 이 일본 영화 이제 검은 물 밑에서라는 한국말로 이제 김서영 배우님께서 이렇게 영화를 찍었던 걸로 알고 있고, 저는 그 영화를 봤어요. 저 일본 것도 봤어요. 근데 일본 게 유튜브에서 찾아보면은 나오더라고. 호노그라이 미즈노 소코카라 라고 치시면, 근데 다 일본어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게 아니죠. 스즈키 미츠지의 단편 원작 소설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그래서 단편 편집 어두운 물의 바닥으로부터 검은 물 밑에서 수록되어 있는 후유즈루 미즈, 그러니까 한국말로 말하면 부유하는 물을 바탕으로 제작된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호러 영화를 막 여기서 이렇게 광고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라디오에서 이제 이 영화를 이제 홍보를 하는 그 음성이 나가는데, 라디오로. 근데 이 홍보 라디오 음성에서 너무나 기괴한 문장이 들어가요. 원래라면 이 내용이에요. 이게 본편이거든요. 그래서 98년 링그, 99년 링그 2, 2000년 링그 0, そして2002年魂を揺さぶるグランドホラーが誕生する。原作鈴木浩二、監督中田秀夫、ほの暗い水の底から。 이러면서 라디오 이제 이게 딱 나오는 거야. 근데 이게 뭐냐면 98년 링, 99년 링 2, 2000년 링 0, 링 0, 그리고 2002년 약간 영혼을 2002년 영혼을 뒤흔드는 그랜드 호러가 탄생한다. 막 이러면서 원작 스즈키 코지, 감독 나카타 히데요. 그래서
검은 물 밑에서 그냥 이렇게 약간 그 남자의 나레이션이 막 이렇게 나오는 건데 여기에서 이상한 목소리가 찍혀요. 뭐라고 찍히냐? 고로스 라는 목소리가 찍혀. 이 고로스가 뭐냐면 죽일 거야 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미즈노 소코카라에서 미즈노 고로스 이 목소리가 찍히거든요. 근데 이 목소리가 고로스 이렇게 찍혀. 약간 이렇게 들려요. 여러분들 제가 100마디 해봤자 직접 보실게요. 이때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98年リング、99年リング2、2000年リング0、そして2002年魂を揺さぶるグランドホラーが誕生する。原作鈴木浩二、監督中田秀夫。この村井、水の底から。原作鈴木浩二、監督中田秀夫。この村井、水の底から、水の底から、水の底から、底から、底から。 자, 라디오였고 뭔가 이 나레이션의 목소리랑은 완전 판이하게 다르죠. 크로스 약간 여성의 목소리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걸 그러니까 BGM 깔린 것도 아니고 굉장히 비정상적인 크로스라는 목소리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공포 영화에 검은 물 밑에서라는 이런 공포 영화에 하필 크로스라는 문장이 대체 왜 들어간 걸까요? 하고 많은 일본어 중에 코러스. 자, 이번 영상은요. 한 프로그램에서 방영된 뉴스 중계 영상입니다. 자, 보도 관계자가 시즈오카현 미시마 경찰서 앞에서 뉴스 보도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영상에 너무나 기묘한 영상이 찍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영상에 리포터 어깨 쪽, 특히 이쪽 어깨에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쪽 어깨에 뭔가 어떤 일이 생기거든요. 함께 보실게요. 偶然あり、いわゆるナンパのような形で声をかけて1時間ほどドライブまたは車の中で過ごすな形で声をかけて1時間ほどドライブまたは声をかけて1時間 너무 이상하죠. 자, 이 영상 전후에 뭔가 어떤 인물이 있다든지 뭔가 애초에 이 되게 중요한 뉴스 보도를 하고 있는데 스텝이 이 리포터 뒤에 이렇게 숨어가지고 있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리포터의 표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뭔가 갑자기 누가 내 어깨를 만지거나 그러면 약간 놀랄만도 한데 전혀 뭔가 나를 이렇게 내 어깨를 누군가가 만지고 있다는 느낌도 자각하지 못한 표정이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있다고 하면 안 지켰을 리가 만무하고 그래서 저게 뭔가 이 선을 해주는 거니까 스텝이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러기엔 손의 색깔도 너무너무 약간 좀 하얗고 그쵸? 너무 이상한 모습인데요. 근데 여러분 이 사건 이 뉴스를 보도하는 내용을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이 뉴스에 관련돼서. 그런데 뭐가 나왔냐? 참고로 이 뉴스는 2002년에 일어났던 미시마 여자 전문대생을 불태워서 살해한 사건을 보도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자, 가해자였던 옆에 이 남성, 이 핫도리는요, 자신이 귀가하던 도중에 때마침 지나가고 있었던 피해자 이 여성을 납치를 합니다. 왜 납치를 했냐? 내가 약을 맞아야 되는데 이 여자애가 나를 방해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이 여성분에게 이제 불을 지져가지고 살해한 사건이었습니다. 굉장히 끔찍하고 잔인한 사건인데요. 자, 이 사건의 뉴스에 영상이 뭔가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댓글들이 보였어요. 물론 그렇게 확실하게 뭔가 사건에 연관이 있다라고 제가 단연코 확실하게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떤 사람들은 뭔가 피해자의 억울한 마음의 호소가 이 영상에 찍힌 것은 아니냐 약간 그런 댓글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조심스럽게 이렇게 전달 드려봅니다. 어쨌든 굉장히 약간 이 주변 색깔들이랑 좀 너무 안 맞지 않아? 그쵸?
그리고 이분도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하고 모르겠어. 이게 스텝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분명히 기괴한 영상임에는 틀림이 없죠. 자, 다음 영상입니다. 이건 일본 영상이 아니고 이건 좀 해외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영상인데 이건 정말 주작일 수 없다. 이거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가져온 영상이거든요. 지금부터 함께 보실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 영상, 이 장면만 보시면 이제 엄마하고 아빠가 있고 어떤 애기가 여기 구석에 한 명 있고 이 어린 딸이 이렇게 재롱을 부리고 있는 모습이고 아빠는 그 모습을 이제 비디오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이 아이에게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함께 보실게요. 얘 다리를 잘 봐. 너무 이상하지 않아? 그래요. 그래서 이 아이 다리가 저 바깥쪽에 있는 다리가 누구한테 들려가지고 잡아 끌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붕 뜨잖아요. 그래서 누가 당긴 것은 아닐까? 라고 해가지고 반대편에 있던 아빠의 모습을 제가 좀 봤거든요. 함께 보실게요. 근데 아빠는 가만히 있죠. 아빠는 가만히 있어. 이렇게 다리가 저기 붕 떨고 있어. 근데 아빠는 촬영만 하고 있고 밖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아이 다리를 실로 끌 리도 없고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엄마랑 아빠고 이제 아기가 이렇게 재롱을 부리고 있고 또 다른 여기 보면 다른 아이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주작이 아니냐, 누가 밖에서 이제 어떤 아기가 넘어질 수 있도록 뭔가 장치를 한 게 아니냐라는 말도 있었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자기 자식, 이거 봐봐. 자기 자식한테 누가 과연 그럴까? 이게 뭐라고, 이 주작 영상이 뭐라고. 그래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아닌 것 같다. 주작은 아닌 것 같다. 애기 발을 보면 너무나 기괴하게 다리가 누를 이렇게 땡기는 것처럼 애 다리가 이렇게 붕 뜨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밖에 보면 누군가가 있나? 그럼 누가 실로 이렇게 애를 잡아 당긴 건 아닐까? 좀 나쁜 생각을 해봤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아빠도 이제 애기를 촬영하다가 혹은 핸드폰을 보고 있고 전혀 뭔가 팔의 움직임이 조금도 없어. 조금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주작은 아니다. 이건 진짜 눈에 안 보이는 무언가가 나쁜 장난을 친 게 아닌가. 너무 이상하잖아. 이거 봐. 저쪽 바깥다리가 이렇게 붕 뜬다니까? 애가 혼자 춤추다가 미끄러진 것도 아니에요. 그러기엔 너무너무 모양이 좀 이상해. 그래서 이거는 정말 주작일 수 없다. 라고 생각해서, 너무 기괴하다라고 생각해서 가지고 온 K장의 6번째 그 영상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영상은요.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약간 보고 너무 소름 끼치는 것도 소름 끼치는 건데 약간 좀 슬픈 그런 것도 있고 어디서도 본 적이 없으셨을 거라고 제가 호언장담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지하철 전철 안에서 찍힌 영상인데요. 이 영상에 디테일한 사연을 들으시면 여러분들은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마지막 럭키 세븐 7번째 영상 함께 보실게요. 자, 사실 여러분들 일본에는 그 인명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장소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그게 전철역입니다. 한국은 지금 전철역에 제가 안 가본 지 너무 막 10년 넘어가지고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그 기본적으로 뭔가 자살 방지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문이 하나 더 있잖아요. 스크린 도어라고 하나? 그게 있는데 일본에는 아직까지 그게 많이 없어요. 많이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냥 뛰어들면 바로 이제 이렇게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런 전철역이 아직도 일본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약간
인신사고라고 하죠. 그러니까 뛰어드는, 전철로 뛰어드는 그런 사고가 진짜 많이 발생하고,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나 일본에서 지낼 때 그 인명사고 때문에 전철이 운행하다 갑자기 멈추고 막 엄청 딜레이 되고 이런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거주하고 있는 분들은, 아마 전철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많이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만큼 조금 어떻게 보면 자주 일어나는 그런 슬픈 현상인데, 요즘에는 법으로 이제 뛰어들면 그 가족들이 이제 거의 좀 많은 돈을 지불하게끔 이렇게 법이 개정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쟤는 자살하면 그만이지만 얘가 죽으면 이제 가족들이 그 돈을 갚아야 하는 그런 시스템이 돼가지고, 그래서 아마 이제 그것 때문에 많이 조금 그 자살률이 많이 좀 떨어진 걸로 알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인신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일본의 전철역입니다. 자, 사고 발생은 각 역 정차로역에 있는 그 건널목이 없기 때문에 뭔가 큰 사고는 다행히 없었다고 하는데, 자, 이 영상이 바로 그 영상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앉아가지고 전철 촬영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때 인신사고가 벌어지게 된 겁니다. 누가 이 전철로 뛰어든 거죠. 인명사고가 나서 그 와중에 어떤 목소리가 찍혀요. 탕 부딪히고 나서 바이바이 오카상 이라는 목소리가 찍혀요. 안녕 엄마 라는 목소리, 바이바이 오카상 이라는 목소리가 찍히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안 들을래야 안 들을 수 없는 목소리가 정말 명확하게 찍혀 있거든요. 그 순간 바이바이 오카상 영상 지금부터 함께 보실게요. 아, 그리고 이게 누가 또 주작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 바이바이 오카상이라는 목소리가 들린 다음에 이 전철 기관사분의 목소리까지 녹음되어 있는 풀 영상이 있어서 제가 번역을 해서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보실게요. 부딪히죠. 들으셨나요? 부딪히자마자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お客様にお知らせいたします。ただいまこの電車におきまして、ただいま安全確認を行っております。少々お待ちください。ただいまこの電車におきまして人身事故発生いたしました関係で緊急停止いたしました。お急ぎのところ大変ご迷惑をおかけいたします。運転再開までしばらくお待ちください。 자, 여러분 들으셨나요? 이게 그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아마 못 들으셨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부딪히는 소리가 났기 때문에 처음에 못 들었어요 이런 말이 채팅창에 올라왔는데, 두 번째로 제가 그 자막을 넣은 다음에 정확하게 들리시죠. 이렇게 부딪히고 전철이 흔들리는 와중에 바이바이 요카상 안녕 안녕 엄마 라는 목소리가 들리고, 그 뒤에 이제 사람들이 애기 목소리 들리고 좀 당황하는 이렇게 웅성웅성 거리는 소리가 들린 뒤에 이제 기관사분이 다다이마라고 하는데, 이 기관사분도 꽤 당황하셨는지 말을 더듬죠. 다다이마 막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이게 진짜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댓글이 이 영상에 이런 댓글이 달려있는 거예요. 자, 인명사고 발생 시에 전차에 타고 있던 사람입니다. 사고 발생은 각 역 정차로 역 옆에 있는 건널목이었기 때문에 그다지 큰 충격은 없었지만 올라가는 감각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올라가는 게 무슨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사람이 부딪히고 전철 이렇게 움직일 때 뭔가 이렇게 밟고 지나가는 그런 느낌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자, 외할아버지의 장례식에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시신 발견은 우리 집이 타고 있었던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외할아버지 장례식장을 돌아오는 길에 이 또 인신사고를 만난 거지. 그리고 유류품으로 보아 고교생에서 대학교 2학년 정도의 여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장례식에서 돌아오는 길에 인명사고를 겪게 되는 동시위 체험을 한 것은 한 번뿐이네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말로 들었을 때 이게 부딪힌 사람이 여고생 아니면 대학교 2학년 정도로 보이는 여성으로 보여줬다라는 댓글이 남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철에서 찍힌 이 목소리 바이바이 오카사 누가 들어도 여성의 목소리도 들렸는데 이 남성이 본 그 유류품으로 보인 것도 고등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생에서 대학교 2학년 정도의 여성으로 보인다. 그리고 전철이 뭔가 그 시선이 올라타는 그런 감각은 있었다라고 하는 걸 보면 정말 그 부딪히기 직전에 이 뛰어든 이 여성의 진짜 엄마한테 말하고 싶은 진짜 엄마에게 막 이런 미안한 마음에서 이게 뭔가 여기 전철에 탄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된 건 아닐까?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제가 가지고 온 심령 영상 중에 진짜 좀 다른 의미로 소름 끼치는 그런 영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들려드릴까요? 알겠어요. 그리고 아저씨 이 기관사분도 목소리가 약간 너무 얼마나 난 기관사분이 너무 불쌍해. 함께 보실게요. 이건 것 같아요. 약간 부딪히고 약간 전철이 흔들릴 거잖아. 그러니까 그 올라탄 느낌이 있었다는 게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어쨌든. 사람들이 막 이러잖아. お客様にお知らせいたします。ただいまこの電車におきまして、ただいま安全確認を行っております。少々お待ちください。ただいまこの電車におきまして人身事故発生いたしました関係で緊急停止いたしました。お急ぎのところ大変ご迷惑をおかけいたします。運転再開までしばらくお待ちください。 나 지금 느꼈는데 여러분들 이 빵 하는 소리가 그 여자가 이렇게 뛰어드니까 안돼 그래서 빵 저리 가 약간 이 빵 이 소리인 것 같아요. 흔들리는 것도 그렇고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뛰어드는 건 정말 많은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겁니다. 정말 너무 힘들고 괴로운 건 알겠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고 그다음에 이 기관사분은 뭔 죄고 그리고 또 사체를 치우시는 분들은 또 무슨 죄며 뭔지 알겠죠 여러분? 그래도 정말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저도 진짜 지금 뭐랄까 지금 갑자기 이런 말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죽지 못해 살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는 거 알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든 또 살아냅시다. 오늘도 살아냈으니까 내일도 살아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내다 보면 또 지금 힘든 게 아무렇지도 않을 날이 분명 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캐치야 코 고는 거 아니야. 엄마 지금 공포 컨텐츠 하시잖아. 응? 개팔자가 상팔자네요. 까르르 까르르. 자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K장의 깊고 짧은 공포 이야기 짧지만 깊은 공포 느끼셨습니까? 잠깐이라도 여러분 소름 끼치셨거나 뭐야 라고 생각이 드셨다면 와 이런 영상은 처음 봐. 어떤 분이 막 이런 영상은 정말 처음 본다 막 너무 소름 끼친다 이런 댓글 많이 남기셨는데 여러분들께서 정말 소름 끼치셨다면 좋아요 한번 그리고 이런 영상 또 보고 싶다 K장 공포 콘텐츠 재밌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 K장은 다음 주에는 아주 제가 준비하고 있는 그 사건이 있거든요. 일본의 한 스트리머에 관련된 영상인데요. 아주 그 누구보다 디테일하고 자세한 영상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매일매일 자료 수집하고 있으니까 다음 주 토요일에도 여러분들과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 K짱은 다음 주 토요일 찾아뵐게요. 안녕.
좋아요 눌러주고 가 댓글도 남겨줘. 알았지?